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민주당에게 늘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것은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도 비판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선거 전략을 삼고 끝까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 본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누가 그 표를 더 많이 받아서 결국 이기는 공천을 할 거냐, 이제 이게 핵심인 건데, 선거는 지금 D-44, 43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이게 좀 길어진다. 갈등이 길어진다. 이것을 예컨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문제 등이 한 달째 이렇게 홍역을 치를 일이냐, 이런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는데, 김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의원님께서. 일단 먼저 지금 언론의 기울어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에게 비판적인 사람, 또 언론 탓하냐, 너네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걸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한편으로 수용하면서도 오늘 한겨레 경향의 보도 흐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네. 제목이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 거는 지지율은 줄줄 샌다.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갈라지는 사이에 지지율은 줄줄 샌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렇게 나가고요. 경향신문. 네, 경향신문이고. 근데 네. 여기 국민의힘은 인유한 희생 요구했던 요 세 사람이 그냥 공천 받은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희생을 요구했는데 사실관계만 본선 직행이면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면 뭐가 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조금 편파적이다? 진폭은 있지만, 네.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네. 있지만 바로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갔거든요, 지난주에. 근데도 이렇게 그 전주 걸 가지고 대비를 해서 줄줄 샌다 이렇게 나가는데 근거가 사실은 희박한데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60석 가능하고 민주당이 한강벨트가 무너졌다, 뒤집혔다. 네. 한강벨트는 사실은 우리한테 유리한 데도 있지만 불리한 적도 많기 때문에 다 이긴다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현역 불패 국민 추천제로 공천 검토. 아주 착하게 제목을 뽑아준다. 이것이 한겨레 경향의 오늘 보도라는 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물론 우리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주사기를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나치게 좀 편파적이고 편향돼 있다. 특히 선거 시기에 보도는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국민의힘의 제목을 객관적으로 쓰면 더불어민주당도 이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더 보태자면 이렇게 또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정체. 처음 봤습니다. 세대 정체라는. 중앙일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거는 진보 언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중앙에 가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중앙에 싶어요. 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그 여론의 표집이 중도까지 가표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얘기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는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여당의 공천과 야당의 공천은 야당 공천이 더 늦어집니다. 원래 대진표를 보고 야당이 잡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마를 포기하는 분들, 전략지역 이런 것을 잘 보고 저희가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2012년도에 사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무총장 했을 때 단수공천을 먼저 발표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무지 두들겨 맞고, 그리고 본인 문제 때문에 사무총장을 그만뒀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사실은 저희 둘이 그때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는데 2012년 공천, 12년 공천. 네, 그때 저희가 입성을 했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엉망진창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전대협 출신 의장단 또는 뭐 부의장단들이 역할을 꽤 많이 했는데, 선거 패인의 요인인데 한명숙 총리가 당시의 대표 자리를 물러나게 된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홍익표 의원이 양보한 그 지역에 꼭 나가겠다고 하니까 당으로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선배가 있던 지역을 후배가 있던 지역을 선배가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다시 후배한테 물려준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당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친문 진영에서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서울 지역에서 우리가 사수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한 지역을 뺏기는 것도 물론 걱정스러운 대목이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길 거냐. 서울을 이겨야지만 지금 150석 이상이 되는 건데 경기도는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이 없어요.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네. 정권 교체, 네. 정권 심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 찾아오자. 그리고 친명 비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응징하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여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성동갑에서 한 지역을 잃더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판을 흔들어서 뭘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어야 됐다. 근데 너무 흔들었다. 그러면 흔드는 걸 제자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를 흔들었다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나가서 임종석 의원을 안 주는 걸 가지고 공천 줘야 된다. 그리고 당무를 거부한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친문의 적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분은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 지역구를 탄탄히 만들어서 본인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좀 해야 된다. 최민희 의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조응천 탈당해서 네. 그야말로 차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받고 방통위원도 못 가고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분들 앞에서 좀 이렇게 편한 길을 꽃길을 걷는 정치인들은 좀 겸손해라. 특히 여성 선배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도 아직 갈 곳 못 정하고 이현주 의원 복당했으나 어쨌든 그리고 그 전현 의원은 종로 양보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 네. 저도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이러고 있는데 여성 할당제 30%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당무를 거부하면 했지. 임종석 공천 가지고 당무를 거부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옳지 않다. 복귀하시고 네. 그 안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해서 결론 내시란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게 조금 너무 길어서 좀 네. 끊어서 설명을 네,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언론과 관련해서는 한겨레 경향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민주당에게 최소한의 어떤 중립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예, 있다라는 저는, 점을 네. 하나 지적해 주셨고요. 강하게. 예,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임종석 비서실장 공천과 관련해서 2012년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도 또 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주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무 거부까지 하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겸허한 태도가 아니다. 좀 더 겸손한 태도로 다른 지금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동지들을 좀 대하는 것이 옳다. 살펴보고 당무복귀해라. 주장할 것을 내부적으로 주장해라 예. 하고 그리고 사실은 바깥에 대고 저희도 물론 지금 목에 차가지고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지금 입틀막 정권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는데 자꾸 내부적으로 지도부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홍익표 원내대표도 본인 문제잖아요. 임종석 공천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자꾸 비춰지는 것이 사실은 저도 전대협 출신인데 네. 전대협 출신이 효과적으로 정치를 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같은 전대협 출신의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 네. 운동권들이 20년 동안 지금 당 안에서 초선 때부터 지금 뭐 5선까지 하는 뭐 4선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좀 험지 또는 당이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지역구로 가라 이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선 연임 금지 이거 원래는 많이 제기되다가 이기는 게 중요하고 현역 의원들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래서 단수 공천도 많이 되고 있는 그 와중에 저는 오늘 내일 안에 임종석 의원 문제는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정리될까요? 컷오프 됩니까? 저는 명문 정당이 중요하다고 이해찬 대표가 그 선거를 한 번도 지지 않은 본인 선거에서 네. 지역구에서 이분의 전략을 믿기 때문에 명문 정당으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언을 네. 당이 저는 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문정당의 고언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임종석 실장은 컷오프입니까? 받는 겁니까?
아니 뭐 주겠죠. 줘요? 아, 임종석 실장 줍니까? 저는 준다고 봅니다. 아, 성동갑에 지역은 잘 공천한다? 모르겠지만 이 대목에서 예. 제가 예.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될 때 예. 어떤 경우에도 당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으로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홍익표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임종석 실장을 명문 정당 기치 아래 선거 치르자. 그리고 네.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됐으니 공천을 주자는 쪽과 네. 아니 그게 지역구를 물려받고 선후배끼리 그러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주지 말자는 쪽이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예. 있습니다. 토론할 근데, 수 있죠. 예, 토론하는데 이 네. 과정이 그 언론에 그대로 중계되면서 민주당을 안 좋게 보이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끌면 안 되고 빨리 결정하라. 네. 오늘 중으로 해라. 네. 그런데 어떤 결정이 되든 네. 저는 양쪽 얘기가 다 일리가 있고 저도 전자에 더 무게를 두는 쪽입니다. 네. 예. 네. 그런데 만약에 후자로 결정되더라도 저는 당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지금 가장 이 선거가 절실한 사람이 누굴까. 예. 대표님. 예,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표는 온몸에 숨구멍 하나까지도 촉이 곤두섰기 네. 때문에 예. 그냥 대표의 결정을 믿고 예.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고민정 최고가 초선이고 처음 정치를 하니까 그리고 공천판을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예쁘지 않은 태도 그리고 이게 당을 흔드는 듯한 대표를 흔드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결정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승복하라. 네. 그리고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그 3명의 여전사와 임종석 그 실장 공천을 네.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 네. 이게 더 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끌 일이냐. 한 달씩 이거를 그 계속 끌고 언론에 전체 그 도배질을 할 일이냐에 대한 판단 이게 있을 것 같고 제가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승복.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조용한 공천의 핵심은 뭐냐면 승복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여당이니까 뭐 기관장도 있고 내각도 있고 뭐 다양한 자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캐비넷의 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대체로 승복이 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처럼 뭐 15점의 단기여도 점수를 가지고 막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의 시스템으로 결정되는데도 다 반발하고 이것은 다 이재명 너 때문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승복을 안 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런 건지. 아니 민주정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민주정당. 예,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나 네. 예를 들면 캐비넷의 힘이나 네. 그다음에 채찍과 당근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야당이 어떻게 채찍과 당근을 씁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조용한 공천이라고 언론이 쉴드 치지만 경상남도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예. 조혜진 의원 지역구 바꿔서 갔는데 당원들이 못 오게. 예, 당원들이 못 오게 하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제 얻었어요. 예, 사무실 겨우 얻었어요. 네. 근데 그 갈등을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네, 주요 언론들이 거의 안 예, 쓰죠. 거의 안 쓰고 있고,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소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 서병수, 조혜진 등등의 의원 네. 지역구들이 다 시끄러워요. 예, 김태호 의원도 그렇고. 네, 다 예, 시끄러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이건 전적으로 그런 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예요. 네. 그 민주당은 중앙은 시끄러워요. 네. 근데 바닥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조용해요. 그냥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 쪽은 중앙 언론이나 예. 중앙 무대는 조용하다고 계속하고 네. 한동훈 위원장의 원맨쇼 계속되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바닥은 시끄러워요. 바닥은 시끄럽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역 다녀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좀 진지한 분들이 뭘 걱정하냐면 공천 끝나고 나서가 걱정이다. 민주당은 보면 지금 시끄럽벅적하지만 네, 네. 현역 의원 컷오프 민주당이 훨씬 많이 했고 숫자도 예. 많을 거다. 국민의힘은 뭐냐? 지금 다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선 경쟁력인데 그렇죠. 본선 경쟁력에서 민주당이 앞설 거다. 이제 이런 예, 전망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전망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진지한 지지자가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성동갑하고 여전사 3인방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안규백 공관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밤을 새워서라도 하여간 오늘 끝내려고 한다. 그리고 발표는 내일 할 수도 있고 이제 지금 방금 저희가 그 민주당에서 온 메시지를 보니까 전략공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이 잠시 뒤 30분 후에 12시에 의원회관 302호 앞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된 게 바로 발표가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김현 의원의 예측대로 임종석 실장을 성동 갑구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전사 3인방이 있군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는 네. 저는 나경원하고 경쟁력 테스트를 했는데 뭐 지는 걸로 나왔다라고 네. 설왕설래가 있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말 의아스러운 거는 네. 불과 몇 달 전에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렸습니까? 네. 막 몇 시간 만에 우리는 애정한다 그러다가 잘리고 네. 그리고 당대표도 못 나오게 만들고 그 힘이 어디서 작동됐는지 불과 몇 달 전에 그게 빅 뉴스였던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조직을 너무너무 잘 했다. 네. 근데 우리 당의 그 지난번에 이제 예. 전략공천이었지 이수진 않습니까? 의원. 그러고 나서 뭐 지역에 안 살았다는 얘기를 모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네. 이수진 이제 탈당한 그분이 그래서 네. 되게 조직이 좀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조직을 잘 관리했다가 아니라 네. 나경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예 없고 그러고 못한 거니까 잘했다라고 둔갑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결과 여론조사 돌리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는 네. 것은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추미애 장관으로 그냥 빨리 네. 전략공천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동작을이죠.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대 추미애 구도를 네, 저는 그 구도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봅니다. 추미애 대표를 동작으로 네, 저는 가야 된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전현 의원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전현 의원도 빨리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제 연락을 못 받았다고 자기는 아직은? 아마 불출마 선언해야 될 것 같다고. 거기는 이제 선당후사라는 결론을 내렸기 네. 때문에 네. 아직도 지금 불출마 선언하거나 예. 결정 안 된 지역이 꽤 있어요. 네. 지금 예. 그래서 하여간 전현희 의원은 용인 당이 가라는 대로 아무데나 가는 빨리 좀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경기도 어디 얘기가 있었는데 셋 다 네. 서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경기도는 안 맞다고 보고 이현주 의원도 네. 서울 어느 곳이든 어디든 이제 29일까지 딱 정리하고 3.1절에 유관순 열사의 그 독립정신처럼 친일 정권 독립 요즘에 그 파묘가 200만 파묘가 파묘, 200만 명 네. 돌파해서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일으키고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1절 맞아서 지도부가 파묘를 보든 해서 파인 고를 좀 덮는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고가 아니라 파골 아니요 파고를 좀 덮어야 된다. 넘어가서 네. 통합하고 네. 갈등을 봉합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좀 투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단수공천 받은 지역 중에 선수가 좀 있거나 돌파력 네. 있는 의원들을 빨리 전진 배치시켜서 지금 언론 이 대응을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 뛰기 바쁜 사람들이고 아직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신문 보고 방송 보고 뭐 언론 특보로서 역할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통 간에 자주 기자들을 만나서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만났는데 네. 우리 의원들 모습이 국회에서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설명해주면 납득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지도부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예. 거의 당대표급 예비보다 지금 정리는 이렇게 딱 지시를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30년 원로. 그러니까요. 네. 이해찬 대표하고 입당 동기예요. 네, 그래서 30년 원로의 말을 네, 30년 의원님들이 좀 네. 잘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공천은 경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공천장을 받기 위한 경쟁. 네. 경쟁은 시끄러운 거잖아요. 본래 경쟁하면 우리가 축구 경기에도 막 울고 네. 웃고 하잖아요. 몸싸움 하고, 예.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네. 이 시기는
빠르고 간결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 빨리 끝내면 그 다음에 구도가 총선 구도가 잡힙니다. 근데 총선이 예를 들면 임종석 실장 공천 안 했다 이게 총선 구도 되겠습니까? 혹은 공천했다 이게 총선 구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냥 시끄러운 것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종결하고 그림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총선으로 민주당 가야 안에서 되는 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찌됐든 의제도 바꾸고 그림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선거 지휘를 해야 된다.